안녕하세요. 문과생 토인입니다. 오늘은 포인터 중에서 포인터와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인데요. 데이터의 주소 값이란 해당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셜록 홈즈의 주소예요. 221 베이커 스트리트라고 나와 있죠. 셜록 홈즈의 주소입니다. 이런 주소 편말이 어디에 붙을까요? 주소 편말은 시작되는 곳에 붙습니다. 그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입구가 되겠죠. 어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다라고 하면 시작되는 곳 문 입구에 이렇게 221A, 221B, 221C, 221D처럼 입구에 주소 편말이 붙습니다. 실제 메모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값이 있게 됩니다. 값이라고 하는 거는 int라고 하는 것에 var이라고 하는 이름, 여기가 va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25라고 하는 값이 적히게 됩니다. 25는 이진수로 11001인데 11001 이런 식으로 해서 150에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주소는 일단 150이 됩니다. 왜 주소 옆에다가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썼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걸 만든 사람도 사람인지라 일상생활에서 저는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애드레스 플래그, 주소 편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소 편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는 거를 아스키 코드에서 찾아보면 이게 나오겠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앰퍼센트라고 부릅니다. 앰퍼센트. 요 모양은 주소를 나타냅니다. 주소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메모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5라고 하는 게 00011001 이런 식으로 표시돼서 요 150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잖아요. 요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름, 주소, 값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 주소, 값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가 주소라는 것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데요. 논문에서 보면 이런 논문 제목이 있고 여기에 first author, co-author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분이 26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논문의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64페이지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요게 첫 번째의 주소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정의를 할 때 쓰여요. 정의를 했을 때 여기에 이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 또는 공동저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264페이지를 first author하고 co-author를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first author, co-author. 그러면 이 주소는 264. 값은 이 안에 논문 내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정의에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앰퍼센트는 이렇게 어디에 있다. 페이지 123에서 126쪽에서 내가 인용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 표현할 때 사용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 주소를 알려고 할 때 앰퍼센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티저 a는 1이고요. 인티저 b는 a예요. 그러면 a는 1이다 라는 거잖아요. a의 값은 1이고 거기에 주소 값은 006FFA7C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a는 1이고 이름은 a고 값은 1이고요. 주소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b는 a라고 했죠. 그러면 a는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공간 내에서 이를 카피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개가 같은 건가요?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값만
카피해 왔고 공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게 앰퍼센트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주소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C 앞에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A하고 같은 주소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A도 같은 주소, C도 같은 주소, 이렇게 같은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C의 값을 2로 바꿨잖아요. C의 값을 2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출력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C의 값을 출력하나 A의 값을 출력하나 동일하게 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메모리에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는 메모리에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A라고 하는 곳에 주소 값을 저장합니다. 값으로 저장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ptr이라고 하면 ptr은 A라고 하는 곳에 주소를 값을 저장하는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A는 1이라고 하고 ptr의 앞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별을 붙여 가지고 포인터라고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A의 주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이렇게 써줍니다.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역참조 dereferencing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별표 ptr = 2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 되는 곳으로 가서 이 숫자를 이렇게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포인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개가 포인터입니다. 오른쪽에는 포인터로 광고를 하는 포인터 커머셜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포인터는 어떠한 주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쓰는 포인터도 어떠한 곳을 가리킵니다. 근데 가리키기만 할까요? 이 개의 경우에는 사냥을 했던 어떤 곳을 어떤 공간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dereferenc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de라고 하는 접두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of, 하나는 from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소지에서 가져온다. 그 다음에 of, 거기에서 그거를 박탈시키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것을 넣는다. 그래서 어떤 방에서 뭔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포인터가 알고 있는 주소의 값의 장소에 가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값을 바꾸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를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문을 따고 빈 집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외주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창고에 어떤 공간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따고 들어가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져오거나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를 앱으로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인터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방에서 어떠한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dereferencing이라고 합니다. 포인터는 인티저나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는 배열, 이런 배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스트럭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펑션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입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면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시작 주소,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다 포인터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도 가능하고요. 구조체도 가능하고요. 함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메모리, 즉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는 곳에 있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등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등록해 가지고 컴퓨터를 썼어요. 펀치카드라고 하는 걸 썼었죠.
금전출납부 같은 경우도 펀치해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갖다가 다 레지스터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그 안에 데이터들을 다 읽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수많은 레지스터들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N이거나 OFF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ONOFF가 이루어졌었고요.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소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셨듯이 단순히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기에는 되게 부담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복사해 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아는 요런 포인터가 있으셔 가지고요. 포인터가 요런 것들을 조절을 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하나씩 다 온오프 시켜야 돼요. 이걸 복사해 가지고 할까요? 아니에요. 어디엔가에서 포인터를 둬서 그 포인터 가지고 이 값을 바꿔줍니다. 각각의 다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계에는 각각의 다 기능이 있고 보시면 31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0번부터 31개니까 32개예요. 하나당 하나하나가 다 비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몇 비트예요? 32비트입니다. 그러면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8432잖아요. 기껏 해봐야 인티저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 자원이었고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를 키면은 GPIO A를 이네이블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GPIO B를 이네이블 시키네요. 각각의 기능을 먼저 부여해 놓고 그거를 포인터 가지고 그것을 조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32라고 하는 것도 쪼개 쓰는 게 필요했잖아요. 이것도 8로 쪼개서 쓸 수도 있고요. 16으로 쪼개서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베디드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둬서 여기에 것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레지스터를 다루었습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등록하는 거고요. 등록하는 것들은 어떤 등록이냐면 키고 끄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인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에스터리스크는 포인터에 사용이 되고 앰퍼센트는 레퍼런스에 사용된다고 앞에서 살펴봤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쓰지 않고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함수를 써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이거는 함수를 쓴 경우고요. 에스터리스크하고 앰퍼센트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펑션,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형태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함수를 사용한 형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레퍼런스 참조자와 포인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게요. 이쪽에 코드를 둘 거고요. 이쪽에는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PTR이 제가 만든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포인터니까 뭔가 가리키는 이런 선이 나와야죠. 저는 포인터를 선언할 때 인티저 정수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PTR로 했고 여기서도 PTR로 했습니다. 이 PTR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소 값입니다. 그런데 PTR이 어떠한 방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혹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혹은 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 값을 할당받게 되죠. 이 포인터는 현재 어떤 주소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는 1, B는 2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요. A는 1, B는 2 이렇게 되고요. 0xa, 0xb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값입니다. A하고 일치시키고 B하고 일치시키려고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다. 이 값은 실제의 값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안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변수 A는 1을 가지고 있고 주소는 0xa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 B는 2의 값을 가지고 있고 주소는 B입니다. 0xb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0xa, 0xb가 있고 방에 있는 값이 1하고 2입니다. 자, 이제 이 포인터가 여기에 있을 그 주소 값이 어떤 것을 가리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r이 a의 주소 값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ptr에다가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프린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ptr이 가지고 있는 0xa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고 열쇠로 딴 다음에 이 숫자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1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이 됩니다. 이번에는 포인터가 B를 가리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tr이 B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값이 B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걸 지우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ptr이 이 주소를 따라가고 여기에서 열고 들어가서 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참조를 하게 되면 이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포인터가 동작되는 기본 원리이고요. 다음은 레퍼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자입니다. 참조자는 A 또는 B에다가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 또는 B에 다른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조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조자 만드는 거는 정의에서 사용합니다. 정의할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인티저를 붙이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에서 쓴 요 앰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동일한 주소를 가지는 대문자 A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를 출력해 보면 잘못했네요. 보시면은 값도 같고요. 주소도 같습니다. 출력을 할 때 값을 출력시켰고요. 주소를 출력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주소도 같고 값도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림에서 살펴보면 A 옆에 A, 즉 앞에서 보셨듯이 공동저자 혹은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A가 들어간 겁니다. 즉 A의 다른 이름은 대문자 A이고 A의 공동저자가 대문자 A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를 가지는 그러한 공동저자이기 때문에 A가 들어가서 값을 봐도 1이고 소문자 A가 들어가서 봐도 다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포인터하고 레퍼런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새로운 예제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현재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A는 1입니다. 그리고 B는 2입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포인터에서는 여기에 다른 방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리하고 있는 어떤 방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는 1을 가지고 있고요. 주소는 0xA입니다. B는 값이 2이고요. 주소는 0xb입니다. 자, 이거는 레퍼런스죠. A가 있는 주소를 같이 공유하는 A를 만듭니다. 그리고 B라는 주소를 같이 공유하는 B를 만듭니다.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 한번 보죠. ptr은 A의 주소값을 가집니다. 그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ptr은 A의 주소를 값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포인터 ptr은 0xa라고 하는 주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집니다. 요 앞에 별은 뭐라 그랬죠? 역참조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으로 가서 그 값을 3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ptr이 가지고 있는 값, 즉 주소값 0xa를 따라서 가서 요 값을 3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tr이 b의 주소를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r이 b의 주소를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지로 가서 그 값을 4로 바꿉니다. 이걸 역참조라고 그러죠.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 0xb로 가서 그 값을 4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tr이 대문자 a의 주소를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의 주소를 값으로 가집니다. ptr이. 그러면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런 다음에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따라서 가서 그 방에 있는 값을 5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ptr은 b의 주소를 값으로 가집니다. 대문자 b의 주소를 ptr이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ptr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값을 6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값이 6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출력해 보면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은 6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은 6입니다. 맞죠? a의 값은 5입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a의 값은 5입니다. b의 값은 6입니다. b의 값은 6입니다. 대문자 a의 값은 5입니다. 대문자 a의 값은 5입니다. 대문자 b의 값은 6입니다. 대문자 b의 값은 6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pass by value, pass by reference, pass by pointe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 by value고요. 펑션에서 값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펑션에서 레퍼런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넘겨줘서 pass by referenc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펑션에서 포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pass by pointer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문에 인티저 a는 1이죠. 1을 출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을 함수에다가 넣습니다. 1을 여기에다가 담죠. 담아서 1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2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printf a를 하게 되면 요 값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a에 1을 넣어줬죠. 그런 다음에 함수에다가 1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1을 여기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함수에서는 값만 받은 겁니다. 값만 받아서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소를 보면 0xa, 0xb로 두 개의 주소가 다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a에는 변화가 없고 요 내부에서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 a는 1이었죠. 그런 다음에 함수로 이 값을 넘겨줍니다. 패스 시켜줍니다. 그러면 1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그 값에다가 1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1을 더해주니까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요게 복사됐기 때문에 서로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이었던 값이 넘어가서 2가 됐지만, 기존에 있었던 소문자 a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게 되고, 대문자 a라고 하는 그런 창고에서의 값은 2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처음에 이 프린트 문으로 1번으로 1이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를 거쳐서 들어가면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프린트를 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처음에 a는 1이었는데 함수로 넘어가서 계산을 해서 2가 되고요.
그렇다면 패스 바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3번까지 했죠. 3번 한 다음에 펑션 A를 넣습니다. 다시 1을 넣어줬죠. 1을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를 사용하였습니다. %를 사용했을 때에는 주소를 함께 사용함을 표시한다라고 했죠. 주소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0xA라고 하는 주소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 주소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둘이 한 주소를 가진 창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함수에서 1이 들어갔는데 1을 더해줬죠. 그럼 어디에서 적용이 되나요? 그 주소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그 주소를 따라가서 값이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출력하면 요 값이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 값도 2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문자 A나 대문자 B나 동일한 주소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패스 바이 포인터 예제인데요. 요 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언할 때는 대리하는 방의 주소를 방에 저장합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대리하는 방의 주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대리하는 방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즉 자기의 주소가 있고 대리하는 방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하는 방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변경합니다.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가져오거나, 요게 2면 2를 가져올 수 있고요. 3이면 3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가져오거나 2의 값을 3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포인터의 주요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는 2입니다. C는 2죠. 주소는 0xC입니다. 16진수로 표시했죠. 이 주소는 컴파일 할 때마다 바뀌는 주소라서 편하게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가 c의 주소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것이 c의 주소값,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c의 주소를 자신의 값으로 가집니다. 즉 대리하는 방에 그러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함수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보시면 함수에서 선언할 때는 이렇게 포인터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포인터가 뭘 가져야 되죠? 네, 그렇죠. 주소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처음에 인티저 C는 2였어요.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는 C의 주소값 5xC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즉 자신이 대리하는 그러한 방의 주소값을 자기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C를 출력을 해보면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C의 주소를 출력을 해보면 0xC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포인터가 대리하는 그런 방에서 어떤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값이 지금 현재의 값은 뭐죠? ptr 언더바 C에서 대리하는 어떤 곳에 값은 지금 현재 값은 2입니다. 그래서 8번은 2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는 뭘까요?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그것은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창고에 값을 넣는 부분인데 포인터가 대리하는 주소의 주소값입니다. 그러면 ptr 언더바 C가 대리하는 값의 주소값입니다. 따라서 0xC가 되죠. 요 주소값이 이 포인터로 넘어가게 되죠. 포인터로 넘어가게 되면 C는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값을 넘겨주죠. 넘겨주면 포인터라고 하는 게 뿅 생깁니다. 그러면 뿅 하고 생기게 되면 0x2라고 하는 새로운 주소를 갖는 창고가 생기고요. 이 창고에는 뭐가 있냐면 0xC라고 하는 주소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다가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걸 넣어줬잖아요. 주소를 이쪽에다 넘겨줬습니다. 여긴 지금 사용이죠. 여기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변경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리하는 방에서 값이 뭐였습니까? 2였죠. 그러면 2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뿅 하고 넘어오겠죠. 그럼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3을 다시 그곳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요 안으로 요 주소로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대리하는 방에다가 2를 3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하는 에스터리스크 C, 여기서 출력하는 에스터리스크 C는 사용 부분에 해당이 돼서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0xC에서 C로 가서 지금 현재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이 됩니다. 즉 10번은 3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다시 C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 C라고 하는 거는 함수 내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창고에 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0x2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C를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이 포인터에 의해서 2에서 3으로 값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도 12번, 이 값도 3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를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면 ptr 언더바 c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따라서 들어가고 그 주소 값에서 값을 가져오면 3이 됩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제 결과 값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티저 c는 2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c를 출력을 하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주소 값을 출력을 해보면 cc4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을 c를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포인터에다가 역참조하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역참조하는 거죠. 역참조는 뭐냐면은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tr 언더바 c니까 ptr 언더바 c에서 요 값을 따라서 가면은 요 값이 대리하는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를 출력했죠.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를 출력하죠. ptr 언더바 c는 c의 주소입니다. 요게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죠. 함수를 실행해서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주소값이 넘어갔잖아요. 주소값이 넘어간 곳에서 역참조해서 2가 넘어갔으니까 값이 3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3을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역참조해서 출력해보면 그 값이 3이 됩니다. C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주소 값을 한번 찍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동일한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C를 출력해보면 C의 값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2에서 3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를 가리키고 있는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곳의 역참조 값도 3이 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거를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포인팅하는 주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4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D는 4를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실행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실행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D는 4입니다. 새로운 창고를 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값을 4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ptr 언더바 d라고 하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d라고 하는 곳에 주소 값을 넣어줍니다. 즉 ptr 언더바 d는 oxc1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러한 방을 대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ptr 언더바 c는 ptr 언더바 d라고 해서 포인터가 선언할 때는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하지만 ptr 언더바 d라고 하는 것은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tr 언더바 c라고 하는 포인터에다가 주소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가리키던 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xc라고 하는 것이 0xc1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뀐 값을 함수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 포인터를 하나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만들어줘서 주소가 하나 생깁니다. 새로 주소가 하나 생기고요. 그 값도 0xc에서 0xc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리키던 값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함수를 그대로 두고 여기서 즉 가리키는 그런 곳만 바꿔버리면
새로운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가리키는 위치만 바꿔주면 새로운 환경에 바로 적응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ptr 언더바 c는 5x1이죠. 요것과 ptr 언더바 d가 같습니다. 같죠? ptr 언더바 d가 ptr 언더바 c하고 ptr 언더바 d가 같죠. 그리고 여기에 c라고 하는 값이 같습니다. c라고 하는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c에 역참조하는 값하고 d의 값이 같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er의 예제였어요. 이렇게 전체 예제를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코드는 여기에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서 하시면, 그리고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 보시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pass by pointer referen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에 봐왔던 겁니다. 근데 전에 했던 포인터를 하나를 해제하고 다른 포인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포인터를 하나를 생성한 다음에 만들어 줬어야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역 변수를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 변수를 쓰지 않고 전역 변수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역 변수 ptrb를 사용합니다. 코드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이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코드에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ass by pointer고요. 하나는 pass by pointer reference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다가 pass by pointer가 불려왔습니다. pass by pointer reference가 불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 함수에서는 펑션 a라고 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넣어줬잖아요. 여기 주소를 넣어준 거잖아요. 주소를 넣어줘서 pass by pointer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번째 예제에서는 지금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함수에서 pass by reference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씩 먼저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한 일은 A라고 하는 방을 만들었어요. 정수형 방을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1을 넣어줬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방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정수형 변수 1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1이 있죠. A라고 하는 것이 1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는 0xa1이라고 임의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겁니다.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수를 만들죠. 인티저 b는 2다. 정수형 변수고 그 값은 2라고 했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방을 한번 볼까요? b라고 하는 방은 2라고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0xa2라고 하는 임의의 주소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설명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a를 가리키는 포인터 a, 그 다음에 b를 가리키는 포인터 b. 근데 포인터 b는 전역 변수고요. 여기는 이제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함수에서든 불러올 수 있죠. 여기에서도 쓸 수 있고, 보시면은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고, 여기 되어 있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포인터 b는 전역 변수이고, 포인터 a는 여긴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이렇게 지역이라는 의미로 테두리를 세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에서 사용되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지역을 사용하는 지역 변수고요. 요거는 전역 변수라서 여기서 쓸 수 있고, 뭐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pass by pointer용이고 하나는 pass by pointer reference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몇 가지 코드를 넣었고요. 디버깅에서 하듯이 동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rintf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printf문을 넣었죠. 포인터 레퍼런스를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더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이유는 그 안에 주소하고 값을 좀 알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 printf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요. 이렇게 저희가 가로를 이렇게 쓴 거는, 가로를 원래 실질적으로 안 쓰는데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가로를 쳐도 동작이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쳐서 했어요. 나중에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썼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는 1로 놓고 B는 2로 놓고 A의 주소를 ptr_a라고 하는 것에다 넣어주죠. A의 주소를 ptr_a라고 하는 곳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ptr_a라고 하는 포인터는 A의 주소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tra는 지금 대리하고 있는 방의 주소, 대리하고 있는 방 A의 주소를 방에 저장합니다. 요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printf문 하나를 만들어 뒀고요. 그런 다음에 ptr_b는 %b라고 적었죠. ptr_b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사용이에요. ptr_b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포인터를 ptr_b를 선언을 해줬죠.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으면 요 위에 선언한 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요 부분이 선언이고 요 부분이 사용하는 겁니다. 요 ptr_b는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주소를 받아야 돼요. 주소를 받을 때 주소를 표시할 때는 어떤 걸 사용하죠? %를 사용한다 그랬죠. %는 주소의 값을 가져옴. 그래서 %를 사용해서 b의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ptr_b라고 하는 거는 b라는 것의 주소, 즉 대리할 곳에 주소를 가져와서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포인터가 대리자잖아요. 대리자가 여기에 방에 그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펑션 A, 이 패스파이 포인터를 실행하는 함수에다가 ptr_a라고 하는 주소를 넣어줍니다. 이게 주소잖아요. 왜 주소를 넣어줘요? 여기에서 선언될 때 포인터로 선언됐잖아요. 포인터는 뭘 받아야 돼요? 주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받습니다. 그러면 ptra를 펑션에다 넘겨줬죠. 주소를 넘겨줬어요. 주소를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함수에서 실행될 때 제일 먼저 이거 찍습니다. 패스파이 포인터가 불려왔습니다. 일단 패스파이 포인터가 불려온 게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A라고 하는 것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포인터에서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가져옴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에스터리스크 A는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가 뭐였어요? 포인터였잖아요. 무엇의 포인터였어요? 요거잖아요. 요로 갔잖아요. 근데 요 값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3으로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요 값이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값은 3으로 바뀌죠. 근데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포인터잖아요. 포인터에는 뭘 넣을 수 있어요? 주소 또는 포인터.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가질 수 있어요. 네, 전역 변수 b라고 하는 포인터를 가지죠. a라고 하는 포인터에 ptr_b라고 하는 포인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소값이고 이것도 주소값이잖아요. 그래서 주소값에서 주소값으로 a라고 하는 값을 요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끊어지고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포인터를 이제 사용합니다.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변경합니다. 값을 뭘로 변경했어요? 2에서 4로 변경했습니다. A는 3이 됐고 B는 4가 됐습니다. 어디 볼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ptra가 A의 주소냐? ptra의 값이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A의 요게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A의 주소값이냐? 그럼 요거하고 요게 같냐? 같죠. 그러니까 ptra는 A를 대리합니다. ptra라고 하는 거는 A를 대리하고 있죠. 이쪽에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요걸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ptrb라고 하는 이 주소값이 A의 주소값이냐? 아니죠.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ptrb의 값이 B의 주소값이냐? 네, 맞죠. 그러면 ptrb는 B를 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값은 아까 보셨듯이 3하고 4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ptra는 A를 대리합니다. ptrb는 B를 대리합니다. 그리고 A, B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ptra는 A를 대리합니다. ptrb는 B를 대리합니다. A의 값은 현재 3입니다. B의 값은 4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패스바이 포인터입니다. 이번에는 패스바이 포인터 레퍼런스입니다. A는 1이고요. A는 1, B는 2입니다. B는 2. 그리고 각각의 주소는 A1, A2입니다. 그런 다음에 ptra는 A의 주소를 가지죠. 그래서 ptra는 대리하는 방인 A의 주소값을 가집니다. 0x A1.
그래서 자기 방에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trb는 b의 주소. 그래서 ptrb는 대리하는 방인 b의 주소를 자기의 방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값을 저장하는 곳에 b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펑션 b를 실행합니다. 펑션 b를 실행하는데 거기에 뭘 넣어줬어요? ptra라고 하는 걸 넣어줬죠. 그쵸? ptra를 넣어줬습니다. 주소 값을 넣어줬죠. ptra라고 하는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여기서는 %,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요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방을 공유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B가 ptra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공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인터를 공유하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값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저장하는 주소값, 대리하는 방의 주소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값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pass by 포인터 레퍼런스가 불려왔습니다. 불려왔죠. 예, 불려왔어요. 여기 불려왔고요. 그런 다음에 asterisk b는 5라고 했으니까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변경합니다. 뭘로? 5로 바꿉니다. 지금 앞에 1이었던 걸 갖다가 자, 대리하는 방으로 가서 문을 땄죠. 딴 다음에 1을 5로 바꿉니다. 5로 바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 b의 주소를 한번 찍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b의 값을 또 찍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바꾸고 할게요. b는 ptrb라 그래서 b가 뭡니까? b요? 포인터예요. ptra라고 하는 걸 갖다가 ptra라고 하는 포인터를 같이 쓰는 그런 포인터입니다. b는 ptrb입니다. 포인터에 포인터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주소 값을 A1에서 A2로 바꿔주게 됩니다. A1에서 A2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요. 이 연결 링크가 사라지고요. 1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B를 찍어 봅니다. B는 B의 주소를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을 찍어 봅니다. 어디를 가리키는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sterisk B는 6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것이 여기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서 2를 6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요거를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ptra의 주소값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찍어보죠. ptra의 주소값은 이거잖아요. ptra의 주소값은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ptra의 현재값은 지금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A2로. 그래서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 다음에 ptra라고 하는 것의 값은 이거는 A의 주소값하고 같냐? 아니죠. 이쪽 게 끊어졌죠. 아니니까 그 다음에 ptra라고 하는 것의 값이 B의 주소값하고 같냐? 같죠. 그래서 ptra는 B를 대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ptrb는 A의 주소값하고 같냐? 같지 않죠. ptrb의 값이 B의 주소값하고 같냐? 같죠. 이것도 B를 대리합니다. ptra는 B를 대리하고요. ptrb도 B를 대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값은 A의 값하고 B의 값은 5하고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ptra의 현재 값은 A64라고 합니다. 요게 A의 주소값이 A의 64래요. 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살펴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거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요 두 개를 보게 되죠. 그래서 pass by reference가 불려왔습니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B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B의 주소가 요게 되고요. B의 값이 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줬죠. 바꿔주고 나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 값이 요 값하고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야죠. ptra하고 ptrb 바뀌더라도 같아야죠. 어차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 포인터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동 포인터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ptra는 B를 대리하고 있고 ptrb도 B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값은 5하고 6입니다.
패스바이 포인터 레퍼런스의 경우는 실제 생각하실 때 요 안에 포인터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요 안에서 조작하도록 이렇게 함수를 짜시는 게 그냥 생각하시기에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 정리입니다. 포인터는 선언할 때는 대리하는 방의 주소를 방의 값으로 저장합니다. 주소를 방의 값으로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할 때는 대리하는 방에서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 같은 경우는 주소를 함께 사용함을 표시하고요. 사용할 때는 주소의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패스 바이 밸류입니다. 패스 바이 밸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값을 이쪽에다 넘겨주더라도 값만 넘어간 거지 주소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이쪽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여기도 큰 게 되겠죠. 그럼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쓰기가 참 곤란하겠죠. 같은 거를 보내서 하니까요. 같은 큰 것을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패스 바이 레퍼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를 함께 사용함을 표시하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A하고 B가 같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B의 값을 2로 바꾸면 B도 여기에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요 안에 값을 1을 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요게 패스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패스 바이 포인터는 뭐냐면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매개체로 해서 포인터의 주소를 이쪽에다 넘겨주죠. 그러면 요 안에서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생겨서 요 안에서 처리할 때 원래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주소지에서 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인터라고 하는 매개체를 둬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 바이 포인터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b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안에 ptr이라고 하는 것과 공유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포인터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가리키는 A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씩 해서 주소를 찍어 보시고 그런 값을 한번 차분히 보시면 이 4가지가 어떻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종합예제, 간단한 종합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D는 4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씩 해볼까요? A를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펑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넣어주면 A죠. A는 5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패스 바이 밸류죠. 패스 바이 밸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패스 바이 밸류는 복사였어요. 여기는 A는 1이지만 여기는 A가 5. 그래서 두 개는 별개이기 때문에 1하고 5가 따로따로 놉니다. 그 다음에 B는 2라고 하는 걸 넣어볼게요. B는 2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이 %는 뭐라 그랬어요? 주소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어떤 주소를 같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B하고 소문자 B하고 대문자 B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였는데 B를 6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바꿔버리면 그 숫자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6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C는 3이에요. 그러면 여기 C가 3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곳에 주소 값을 이쪽에다 포인터 언더바 C라고 하는 곳에 넣어주죠. 그럼 포인터 언더바 C라고 하는 것이 넘어갔는데 그것에 C를 D 레퍼런싱 해줬죠. 열쇠 키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값을 7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3을 7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 값도 나중에 7이 됩니다. 4라고 하는 것도 포인터로 해서 포인터 값을 여기다 넘겨주죠. 포인터 값을 여기다 넘겨주면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소를 함께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인터 언더바 D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대문자 D라고 하는 게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공동 포인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걸 갖다가 것에 8이라고 하는 것을 D 레퍼런싱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 값을 8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로 바꾸게 되고요. 그 값을 더해주면 A, B,
요건 포인터였기 때문에 역참조해서 숫자가 나오게 해야 되죠. 요것도 포인터였기 때문에 그 디레퍼런싱 해줘서 숫자가 나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5, 6, 7, 8이 나오게 되면 26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2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A의 값은 얼마요? 두 개 복사해줬기 때문에 값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값은 1이 됩니다. 그렇지만 패스 바이 레퍼런스, 패스 바이 포인터, 패스 바이 포인터 레퍼런스 이렇게 쓰는 경우는 다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6, 7, 8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 6, 7,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값은 5, 6, 7, 8이 되겠죠. 5, 6, 7, 8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값을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면요. 요 두 개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려고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면 보시듯이 A, B 요 값은 5, 6, 7,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1, 6, 7, 8이 되죠. 요 하나만 패스 바이 밸류에 해당되는 요 부분만 복사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요, 보시면은 넘길 때요, 다 그냥 일반 변수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값이고 주소고 주소잖아요. 값이고 주소고 주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결국은 요걸 눌러가지고 함수를 어떻게 선언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요게 인티저고 요거는 앰퍼센트로 해줬고 요거는 포인터고 포인터 레퍼런스고 이렇게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실 때, 남이 쓰신 걸 보실 때 선언을 어떻게 해줬는지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포인터는 한두 단계 지나버리면 되게 복잡해져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샥 날려버릴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고 실제로 남이 준 코드를 읽게 되면 이 부분이 다른 파일로 숨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남이 숨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찾아서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컴파일 해보면 결국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파일로 숨겨져 있거나 인클루드 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따라서 가가지고 결국은 선언문에서 어떻게 선언이 됐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다시 찾아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캔F 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캔F 함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결국은 포인터를 사용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A하고 B라고 하는 방을 만들었죠. 방 A, 방 B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값을 넣으세요 라고 해서 A의 주소를 넘겨주잖아요. 스캔F에서.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갖고 어떻게 할까요? 이 scanf라고 하는 함수에서 드르륵 해서 입력했던 숫자든 문자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것을 여기에 있는 주소에다가 넣어주겠죠. 그쵸? 포인터로 해가지고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함수의 원형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세요 라고 정의된 거를 여러분들은 쓰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메인문에서 적혀 있는 것은 사용이었고 사용하기 전에 정의 부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를 한 다음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왜 여기는 이렇게 주소 표시를 해줬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이 있고요. 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주소가 있고요. 그 주소를 함수에다가 주소를 넘겨준 다음에 거기서 각종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값을 다시 포인터를 사용해 가지고 A하고 B에다가 뿌려줘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